자, 진보당 지지율이요.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1%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발표한 18일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자, 자유통일당이 이 비례대표 지지율의 4.1을 기록하고 있고, 자, 그냥 정당 지지도에서 자유통일당이 2.6인데 진보당은 그의 절반이 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대체로 1%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지지율이 지금 1%대가 나오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보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연대를 해요. 말은 핑계를 뭘로 대는가 하면 수도권에서 격전지에 지금 불과 몇백 표 차로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데 진보당이 한 1, 2천 표 가져가면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낙선될 수 있으니까 연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보당이 최근에 보면 민주당과 비례대표 새 3석을 받고 일제히 후보들이 경선에 나서서 대부분 지지요, 민주당한테. 그러면서 일사불란하게 사퇴를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 한석 밀어주기로 한 울산 북구 진보당 후보만 출마하고 민주당 후보를 안 냈죠. 단일화 경선을 한 14군데 중에 부산 연제에서는 진보당 후보가 이겼어요. 그러면 진보당은 지금 5석을 따놓고 들어가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1%대 지지율로 의석을 5개를 따내는데 진보당 후보들이 전부 일사불란하게 출마됐다가 그리고 경선에서 질면 곧바로 사퇴하는 완전히 그냥 놀라울 정도의 군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당이 목표를 비례 3석, 지역구 2석 동 총 5석이라고 했는데 이 목표는 거의 확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서 진보당에 출마한 사람은 불과 7명밖에 안 돼요. 진보당이 수도권에서 122회 중에서 7군데 출마해놓고 고작 그걸 때문에 지금 혹시 진보당 때문에 떨어질까봐 민주당이 진보당의 의석 5석을 할애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지역구를 2개 뺏기고 비례대표를 3개 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공약에서도 진보당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했어요. 이 진보당이란 건 주사파인데 이것들이 자기들 색채를 드러내면 이 민주당하고의 연대가 어려울 거니까 불리한 부분은 뺐어요. 그래서 통일, 안보, 외교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진보당이 발표한 것은 이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정책을 발표했어요. 검찰 해체, 서민부채 탕감, 부유세, 횡재세 도입, 차별금지법 등이에요. 자, 그 중에 횡재세는 이재명이가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들이 이 부유세 도입, 부채 탕감, 주택거래 허가제, 에너지 무상 공급 등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정책을 대거 발표했어요. 자, 그들은 자기들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대외 의존 경제 및 재벌을 해체한다. 교육, 의료, 주거, 이동 등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넣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런 내용을 이 강령에 넣어놓고 있으면서 이번에 정책에서는 슬그머니 감추고 사회주의적인 정책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 안보 등 자기들 이 안보적 색깔이 드러나는 친북적 색채는 감추고 경제 부분에는 굉장히 강경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자,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진보당의 국회 진출을 돕는 것은 총선에서 1% 이 표를 얻는다라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때 시장이 당선되기 위해서 경기 동부연합을 도움을 받았다. 경기지사 당선에서 경기 동부연합의 지원을 받았다. 그것도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목적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좌파 운동권 그렇게 따지자면 자, 구체적으로 보자면 촛불단체들, 민노총, 정교조, 전농 그리고 각종 이 집회 등을 갖다가 주도하는 좌파 운동권 단체들, 불교, 기독교, 가톨릭 내부에 있는 좌파 성향
이런 것들을 끼려면 친북 주사파적인 색채를 드러내야 그들을 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운동권 주류도 아니고 운동권의 마이너도 아니에요. 사실상으로 이재명은 비운동권 출신으로서 변호사 되고 사회운동을 하는 척했죠. 그것도 성남시장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가 좌파에서 이렇게 해야 공간이 있지 우파에서 그가 끼어들 공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신의 이 육두품도 못 되는 이 신분을 그 김부선이하고의 대화에서 한탄했다고 김부선이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이나 진보당의 표를 받아서 아슬아슬한 선거에서 이기기 위했다는 것은 겉으로 내세우는 목적이고, 실제로 이재명의 저러는 목적은 저렇게 해야 한국의 좌파들이 끝까지 이재명을 보호하고, 이재명이 혹시 총선이 잘못되어도 윤 정권을 흔들어서 보호하고, 또 총선에 좀 이기면 윤 정권을 탄핵시키겠다. 이재명이가 이전 이야기를 하고 조국이도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선거를 가는데 친북 주사파가 운동권을 장악했고, 이재명은 그 운동권에 낙점을 받아야 민주당의 당대표로 버틸 수 있고, 지금 이 사법적 리스크 국면에서도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정권을 엎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진보당의 1% 지지율에 5석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통진당은 내란 선동으로 위원으로 해산됐죠. 자, 진보당이라는 것도 통진당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당 이름을 바꾸고 겉으로 내세운 사람이 달라도 이들은 그야말로 완전 대남 혁명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로, 아마 저것들은 쏙셈에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남 혁명이 일어나거나 북한이 남침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때는 자기들이 완전히 주류가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열심히 할 거예요. 한국에서 정당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정당이 저 정당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진보당과 연대를 하는 데는 이재명이 한국의 운동권을 장악하고 있는, 천하통일했죠. 주사파들이. 주사파를 등에 업어야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재명이가 당 대표로서 저렇게 자기 계보를 110명이나 공천하고 지 맘대로 비명행사 공천하고 사천해도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총선 직전까지 이럴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총선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치에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한 너댓 달 전에는요. 이재명이가 대표를 물러나고 당은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재명이 지 맘대로 공천하고 지금 대표로 떳떳하게 기고만장해 있고 심지어 한동훈을 이기고 있어요. 지지율에서요. 자, 이거는 뭐냐? 그것이 바로 진보당과 이재명이가 연대한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좌파 운동권 단체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주사파의 눈치를 보는 단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